이 남자 진짜 미쳤나 봐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2세. 이혼한 지 8년째. 대학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서울대병원에서 밤낮으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박순희 씨, 오늘은 10층 특실 담당이에요. 수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실은 청소하기 까다롭지만 팁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좋아하는 구역이었어요. 걸레를 들고 복도를 지나는데 천일호실 앞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모습이 이 병원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처음 봤습니다. 강민재, 38세, 민재그룹 부회장, 국내 3대 재벌가의 외아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 병실인데요. 들어가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누워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말기 췌장암이에요. 갑자기 남자가 말했어요. 3개월 시한부래요. 의사들은 한 달도 못 버틸 거라고 하던데.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남자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제 어머니 아세요? 아니요, 처음 뵀는데요. 그럼 왜 자꾸 어머니 손을 쳐다보세요? 제가 청소하면서 자꾸 환자분의 손을 보게 되었나 봐요. 손톱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손톱이 자라신 것 같아서요. 제가 깎아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하겠죠. 하지만 그날 오후 다시 그 병실을 지나가는데 남자가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손톱 깎기가 없네요. 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방에서 제 손톱깎이를 꺼냈어요. 제 거지만 괜찮으시면 쓰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 만났어요.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어요. 강민재 부회장은 매일 병원에 왔고 저를 볼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환자 보호자로서 청소부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순희 씨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짧아서 김밥으로 대충 먹었어요. 그럼 이거라도. 그가 편의점 주먹밥을 건네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저는 그제야 받았어요. 그리고 복도 구석에서 먹었죠. 그 주먹밥이 왜 그렇게 맛있던지.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쯤 천일호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강민재 부회장이 어머니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한 번만 더 제 얼굴 좀 봐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 아픔을 알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회장님, 아,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그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요. 우세요. 참지 마시고. 제 말에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다 괜찮을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희 씨는 참 따뜻하네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강민재 부회장은 야간 근무 때마다 저를 찾았고 저희는 복도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회사를 키우셨어요. 그 고생을 생각하면 효도다운 효도 한 번 못 해드렸는데.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23, 의대생이에요. 의대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요. 장학금 받아서 다니는 거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보내줘야 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재벌이라는 타이틀과는 다른 진짜 사람이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강 부회장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저도 청소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강 부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순희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간병인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청소부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순희 씨를 찾으세요. 저를요? 매일 청소하러 오시잖아요. 어머니가 깨어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 따뜻한 손 가진 사람 어디 갔냐고 하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울 때 어머니도 느끼셨나 봐요. 결국 저는 병원 청소를 그만두고 강 부회장 어머니의 간병인이 되었어요. 월급도 청소부 때보다 3배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강민재 부회장이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순희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부회장님, 저 청소할 때랑 똑같은데요. 아니요. 예뻐요.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52세 아줌마가 38세 재벌 2세한테 두근거린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정말 다정했고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대해 주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강 부회장이 저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하시니까 저녁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이건 제 일인데요. 순희 씨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부회장님, 나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한테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부회장도 재벌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저는 그날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재 씨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민재야, 엄마 이제 얼마 못 산다. 있잖아. 순희 씨 말이야.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고마워요. 정성껏 돌봐줘서. 아니에요. 민재가 당신 좋아하는 거 알아요. 엄마가 봐도 우리 아들이 완전히 반했더라고. 민재 씨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괜찮아. 엄마는 찬성이야. 순희 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아끼면 되는 거지. 그날 밤 어머니는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민재그룹 부회장이 52세 간병인과 연애한대.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강 부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제 사생활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회사 이사진이었어요. 부회장님, 이미지 관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 밤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순희 씨 힘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쳐났고 아들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야? 재벌이랑 사귄다는 거? 준호야, 그게. 돈 때문이야? 내 학비 때문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창피해. 나 뭐라고 놀림 받는지 알아?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재 씨, 우리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이건 안 돼요. 나이 차이도 주변 시선도.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당신 회사, 당신 미래, 제 아들까지. 모두 힘들어하잖아요. 민재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희 씨 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청소부로 돌아갔습니다. 민재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원래대로.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밤마다 민재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천일호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민재 씨 어머니가 계셨던 방. 그때가 그리웠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 씨, 민재 씨가 서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본 그는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매일 왔어요. 왜요? 헤어지기로 했잖아요. 헤어진 적 없어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끝냈을 뿐. 그가 다가왔어요. 순희 씨,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민재 씨, 주변 시선 신경 안 써요. 회사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준호 씨 만났어요. 네?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드렸어요. 민재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박순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재 씨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요.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엄마 미안해. 이기적이었어.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야. 준호가 민재 씨를 쳐다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민재 씨의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죠. 14살 연상 연하 커플의 파격 결혼. 처음에는 비난도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진짜 사랑이 있으면 되지. 무엇보다 민재 씨가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결혼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임신한 거예요. 53세 고령 임신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걱정했지만 저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출산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순이야, 우리 딸이야. 민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다.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나이 차이는 크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어제 민재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도요. 꿈만 같아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매일 증명해 줄게. 52세에 찾은 사랑.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랑.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은 숫자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해요. 나이, 재산, 학력, 지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진심. 그것만 있다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생겨도,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